왜 안 내려오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야지. 이 선곡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여기 있어. 여보세요? 들어오시는 모습을 담으려고. 첫 번째로 온 겁니까 제가?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올라가네. 예, 어떻게 이렇게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잉여사랑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경악스럽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찍어? 내려갈게. 2014년 잉여사랑을 업그레이드 시킬 유일한 여성 후보. 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자, 갑자기 뜬금없이 뭐 묘한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우리가 셋이 지금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냉랭하게 시작을 한번 하기에 앞서 이거 항공주 편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영화에 대한 그 인지도나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덜하기 때문에 많이 안 보시는 게 아닐까 했는데 많이 보셨어요, 또? 예, 14,917명. 오스트리아에서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제일 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 138분께서 평균 34분 36초 동안 보셨다고. 이게 놀라운 이 통계 자료입니다. 이게 138분이 결국 프로그램을 거의 다 보신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이 평균 시청 시간이 5분인데 5분. 진짜 오스트리아에 뭔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왠지 가서 좀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뭐 이런 팬들과의 만남. 팬들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아직. 우리 그때 여러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댓글 많이 주셨네요. 이 실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삽입이 됐는데 그 장면이 꼭 필요했었나 아니면 그냥 계속 운유적으로 넘어갔어야 됐나. 이 의견들을 쭉 보니까 네. 승한 씨의 의견에 동의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너무 완패 아니에요? 저도 녹화를 오기 전에 유튜브를 좀 봤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노성님 잉여 썰은 매주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잔잔하게 우리가 일반인 맞죠? 그렇죠. 일반인들 같은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이죠. 네. 특히 여기 김선영님 너무 참합니다. 이분 그 전에도 이런 글 올리시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그 댓글에다가 이제 달았더라고요. 혹시 이제 본인 아니시냐. 되게 완강하게 이제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팬심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분 왠지 전화 연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댓글도 또 이제 얼마든지 우리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박노성 씨한테. 댓글 공작 뭐 이런 걸 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 워낙 시대가 시대다 보니 참 그렇죠. 네. 잉여사롱에서만큼은 알겠습니다. 저희는 진실만을 네. 얘기하고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더 이상한데 지금 이번 주도 이제 협찬 도서가 있죠. CBS 라디오 PD로 유명하시죠? 정혜윤 씨가 쓴 에세이 마술 라디오입니다. 그 20년 동안 라디오 PD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정혜윤 PD가 언젠가 라디오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디오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그 글을 쓰곤 하죠. 예전에 그 유희열의 그 라디오 지옥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KBS에도 정일서 PD도 음악 관련 책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언제 한번 내시죠. 저는 이렇게 의식의 흐름으로 집히고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책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 보세요. 맨 처음에 하면 센 노란색이 단무지색이 딱 나와요. 예. 책을 좀 넘기다 보면은 이 색깔이 좀 예. 빠져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은 하얀색이 되는 굉장히 독특하고 인쇄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글을 읽으면 이런 컨셉에 대한 뭔가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만들었는지 네. 모르겠네요. 이거 보지 않아서. 네. 궁금증을 막 유발하는 네. 편집이네요. 네. 그 궁금하신 분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네. 5분 모셔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저희 화기애애했던 시간 다 그렇죠.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네. 이제 서로 물고 뜯는. 날선 공간이 그런가요? 네. 이런 분위기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늘 주제 뭐죠? 사실 이렇게 구태의연한 지음은 식상하고요. 이미 클릭하실 때 다들 네. 그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셨을 거니까 무한도전. 네. 그래서 이번에 6.4 지방선거 시즌을 맞아서 준비한 특집. 네. 선택 2014. 네, 선택 예. 2014. 예. 투표가 오늘까지 아닌가요? 오늘 오후 6시까지라도. 어저께 6시까지. 아, 그런가요? 예. 네. 본 하셨어요? 투표일은? 예. 안 했는데. 나는 오늘 오후 6시까지인 줄 알고 이거 끝나고 해볼까? 그러고 생각했는데 거의 50만에 50만. 육박하는 예.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네.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네. 엄청난 참여의 숫자를 보여줬다는 거는 되게 놀라운 거죠. 보니까 어젠가 뭐 정의당의 천우선 네. 아직도 대변인인가요? 대표지 네. 않나요? 대변인은 저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분께서 이번에 예, 또 자기는 정영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또 투표를 했다고 트위터에 또 올리기도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도 투표를 하고 네. 인증샷을 찍었다는 네, 예. 그런 맞아요. 기사도 봤습니다만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도 뭔가를 준비했죠. 예. 처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져본 건데 일이 커졌어요. 제작진이 그러니까. 일을 키워서 잉여사롱에서 막 던지면 안 돼. 진짜 막 던지다 보면 이게 저기 원래 대본도 없고 이래서 진짜로 그게 돼버린다니까. 지난번에 막 던지다가 아무 대책도 없이 부산 가가지고 송정해수욕장 갔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하나 준비했죠. 그 가운데 앉는 메인 MC 네. 자리를 놓고 네. 예, 저희 셋이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실제로 영향이 있는 네. 건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진행할까 그러면? 아니 근데 댓글로 하면은 이제 저 김선영 평론가님이 제일 유리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거 내가 보니까 지금 알바 여러 지금 이미 저희 진실만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진실 왜곡하지 말기로 그래서 합시다. 진짜 그러다가 아까 박노성님 화내실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게요. 박노성님께 사과드리고요. 예. 언제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확인한데 이렇게 그 흑색 선전 예? 이 구태의 정치입니다. 네. 이게 예. 그 하여튼. 기호 1번부터 좀 이렇게 예. 그러게 기호 1번부터 본인의 어떤 공약.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1번 잉여사롱의 메인 MC를 노리는 준비 안 된 여성 메인 MC 후보 김선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잉여사롱 컨셉 준비 안 하는 방송 아닙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위기를 맞은 것은 준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패러다임에 저희 준비 안 된 잉여사롱 그리고 준비 안 된 메인 MC 후보 제가 부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보내주세요. 준비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많이 하시는데요. 아 무슨 소리예요? 멘트가 아주 다 준비해서 외워갖고 예. 그대로 읽은 것 같은데. 표리부동 아닙니까? 그대로 읽은 듯한. 아 진짜 이 내가 보니까 사람들 웃는 것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예. 높아요. 여기서 한번 웃어주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저 이렇게 흑색 선전이 네. 난무하는 무서운 프로그램 같이 분이다, 무서운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해야 돼. 나도 글로 가야 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난 그래서 내가 째려보고 있어. 난 유권자 여러분, 네, 제가 섰습니다. 기호 2번 서정민. 이 원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알아요. 이 하던 사람이 구간이 명간입니다. 지금 메인 MC 갑자기 바꾸면은 안 그래도 불안한 잉여사롱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잉여사롱이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더욱 힘을 실어줘서 이 힘을 받아서 그대로 쭉 달려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폭탄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걸겠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메인 MC 계속 할 수 있게 당선이 된다면은 여기 요거 요 맥주 협찬으로 제가 따오겠습니다. 이거 따와서 따와서 아무런 협조 없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따와서 제가 댓글 달아주는 분들께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맥주처럼 시원하게 이제 음악도 멘트도 뭐지? 음악이 왜 맥주처럼 시원하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네. 자, 드시고 싶으시죠?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아니 저희 지금 시청자들의 수준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첫 녹화 때 네. 그 저기 각자 그 자기 소개할 때 이런 그때도 이런 핀조맥들이고 완전 범죄자처럼 찍었었어요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잉여사롱 내 유일한 30대 젊은 피 기호 3번 이승환입니다. 앞에 두 후보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준비 안 된 방송, PPL에만 목을 매는 방송 언제까지 계속 봐야 되겠습니까? 앞에 서정민 후보님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위태롭게 할 수 없다. 이때까지 왜 위태로웠습니까? 이야기 잘 나가다 중간에 막걸리 이야기로 빠지고 맥주 이야기로 빠지고 야구 이야기 잘 하다가 말고 전광판 위에 나체로 올라가는 남자 이야기로 빠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돌직구 문화비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3000%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방송 누가 맡겠습니까? 30대 기수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맥주를 드리겠다거나 이런 황금빛의 장밋빛의 헛된 공약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방송을 생각하는 30대 젊은 MC 기호 3번 이승환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겨 죽겠다. 네. 아, 황금빛 진짜. 공약. 좋네요, 진짜. 황금빛 공약. 아이 유권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아 제가 보기에 이승환 후보는 네. 너무 그 지지난주부터 나이를 강조하는 구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일부러 정치인처럼 싹 빗어 넘기고 왔어요. 나이를 젊은 피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뭔가 노예한 이미지를 굉장히. 그렇죠. 네. 정치 어떤- 초단들은 또 저런 머리를 할 수 없거든요. 한 어떤 9단쯤은 그런- 돼야. 어떤 저의 외모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네거티브는 사양하겠습니다. 정치에서는 네.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그렇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참 예, 그렇습니다. 선택 2014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유재석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라고 했던 네. 박명수 후보가 네. 갑자기 유재석 후보 지지 선언을 네. 했다가 네. 토론 와중에 갑자기 네. 지지 후보가 없어졌다가 토론이 끝날 때쯤 되니까 전용돈 후보를 지지 네. 선언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정말 거의 이인재 씨의 버금가는 네. 엄청난 철새 정치인의 네.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무한도전이 사실은 이 특집을 기획을 할 때 이제 어느덧 방송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10주년이 돼요. 그리고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 전까지 좀 무한도전이 위기다, 좀 시청률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위기설이 많이 흘러나왔는데요. 실제로 그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나 보죠, 최근에. 네. 예, 그게 최근에는 이제 같은 시간대 방영하던 지금도 방영하고 있죠.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의 1위 자리를 놓친 네. 경우가 많았고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좀 방송을 쉬고 또 길씨가 빠지고 이러면서 기존에 네. 했던 특집들을 좀 이어가기 좀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초심을 한번 돌아보자. 네. 이런 공감대가 또 시청자들을 많이 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보다가 이번에 선거 특집 선택 이 특집 보다가 네. 처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료 화면 가지고 잠깐 보여줬어요. 아, 네. 그때는 정말 다들 그렇게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였는지 무모한 도전이었죠, 예. 그때 제목이. 초반 컨셉이 그거였죠. 찌질한 네. 남자들의 네. 뭐 B급 네. 모험기, B급 어드벤처물 이런 마치 식이었는데 잉여사롱을 네. 이승환 평론가 저 둘이서 무모하게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또 이런 식으로 은근히 네. 무한도전하고 같은 선상에 은근슬쩍 올려놓으시면 안 우리도 되죠. 지금 무한도전의 어떤 전철을 밟아가는. 근데 정말 그 10주년이 거의 다가오는 동안 그 멤버들을 보면은 이제 노홍철을 빼고는 전부 다 품절남이 됐고요. 네. 프로그램 초반만 해도 뭐 다 막 모쏠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남자들이었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예능계를 주로잡는 1인자가 됐고 말 그대로 무한도전은 국민 예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점점 모든 특집들이 좀 블록버스터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뭐 초창기의 무도를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약간 아쉬움을 주기도 했고 정말 시적절하게 이런 특집을 통해서 이제 처음부터 되돌아보는 기획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명이죠.
길씨가 빠졌기 때문에. 6명. 여섯 명. 7명이서. 아니 이거 보십시오. 메인 MC라는 사람이 자기가 리뷰하는 프로그램의 멤버가 몇인지도 모르는 네. 이런 현상. 네. 이거 옳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기호 3번. 네.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이제 숲을 보지 않고 나무 뭐 가지가 몇 개 뭐 이거 가지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우리 둘 다 숲도 못 보고 나무도 못 보는 사람들이야. 네. 여섯 명이에요. 뭔 얘기야? 네. 6명이죠. 6명. 6명이서 일단 네. 투표를 먼저 사전 호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 노홍철 씨가 이렇게 노홍철 씨가 1위를 했죠. 종합했을 때. 네.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노홍철 씨에 근데 대한 사실 노홍철 후보의 공약은 이름을 가려도 되게 이 정도로 독한 거면 누군지 알겠다라는 공약이었고요. 일단 보호할 만한 가족이 없는 사람이 낸 공약이다. 때문에 보였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는 부모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비밀이 없는 방송. 사생활을 모두 공개하겠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진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고창석을 닮아가고 있는 노홍철 후보로서는 네. 좀 센 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게 1위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 시대가 가고 있는 게 좀 너무 자국 위주로 가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아, 그런가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의미로 봤는데요. 그동안 무한도전의 어떤 초심, 그 찌질한 여섯 남자들의 그 자충우도라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나가는 네. 그런 장면,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엄청 뜨거운 뭐 국물의 라면을 막 억지로 빨리 이렇게 먹기 뭐 이런 먹는다든지 지금 보면 거의 과학에 가까운 정도로 네, 네. 그런 것도 많았는데 무한도전이 점점 이제 국민 예능으로 자리 잡으면서 좀 고와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윤우님이라고 대표되는 그 유재석 메인 MC가 상징하는 어떤 되게 국민 MC다운 또 바른 이미지, 모범생 이미지 이런 것들을 쭉 고수해 오다가 노홍철이 그야말로 파격적인 네. 공약을 들고 와서 저는 그 초심의 약간 B급 정신을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을 많이 좀 자극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네. 이제 둘 다 뭐 일리가 있네요. 제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싹 빠져들게 됐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이제 포털 같은데 항상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뜨는 게 뭐냐면은 누구누구 사귄다 이럴 때 막 그 나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늘 궁금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공개되는 뭐 네. 기사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것도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가족만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걸 예. 치는 거죠. 근데 그걸 노홍철 씨가 공개한다고 하니까 다들 길을 쓰고 그걸 반대하고 네. 방송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은 굳이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대서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B급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은 과연 그렇게 어떤 그 방송에 자기 자신을 이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아닌 그들의 가족까지 나와야 되는가? 그럴 거면은 이제 그거보다 1시간 먼저 하는 붕어빵을 보면 되지 않겠는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아,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점점, 누구를 지지했을지가 예, 살짝 드러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지지 성향이 네. 살짝 네, 드러나는데요. 하여튼 안티 노홍철님이 확실해지고 네, 저는 노홍철 또 씨를 그거에, 지지하셨나요? 예, 반박.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렇군요. 노홍철 씨를 찍었습니다. 야. 4세대 리더. 이제 네. 1인자 독주 시대는 끝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저를 정말- 겨냥해서 지금 뭐 1인자도 아니지만 저는 이 중에서 1인가 뽑아왔자 뭐. 에이. 어쨌든 노홍철 씨는 네. 분명히 또 최근 편에서 네. 얘기를 했어요. 적정선을 지키겠다. 음. 그리고 사생활을 정말 칩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솔직히 내용을 본인의 몸만 지금 살펴보면 열심히 드러내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네. 되게 귀여워요. 누구 아들이랑 누구 딸이랑 이렇게 달리기를 해서 누가 네. 이기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되게 귀여워요. 알고 보면 네, 그렇게 네. 자극적으로 막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대를 이은 그 네. 1인자 투쟁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몰아가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자극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박명수, 유재석이라고 하더라도 자식들까지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되겠습니까? 네. 노홍철 씨의 화법은 비록 도발적이고 파격적이지만 그 1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 요즘 정말 불만이 많잖아요. 독선적인. 물론 뭐 유재석 씨가 독선적인 리더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시지 말아주시고요. 네. 아무리 깨끗한 물도 너무 네. 오래 고이게 되면 네.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쯤 분위기를 바꿔볼 만한 그런 코드로서 저는 노홍철이 좀 대안적인 후보. 노홍철 씨가 선을 지키겠다고 했지만은 그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분이 뭐 방송으로도 이미 나갔습니다만은 엄한 스태프들의 개인적인 질병, 뭐 치질 치료 치익이라거나 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것들을 뭐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과연 적정선일까? 그거는 본인이 사과를 했잖아요. 반성을 하고. 자, 금방 이렇게 사과를 하고 얼마나 진정들 하시고요. 솔직합니까? 토론이 너무 12개 지금 흘러가고 네, 있어서. 뭐 노사심한 잠깐. 후보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후보도 저희가 네. 또 검증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조성인 팀장께서 전화하시고 이렇게. 네. 어쨌든 저는 놀랐던 게 네. 노홍철 얼굴이 공개된 이후에 사전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분들이 공약이 마음 들어서 한 건지 아니면 노홍철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좋아해서 한 건지든 간에 네. 1위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난 당연히 유재석이 1위를 할 것 같았는데 네. 공약만 보고 약간 좀 에이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해라고 했다가 사진 보고 노홍철인 거 알고 네. 아 저 사람이라면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맞아요. 도라이니까 네, 뭐 그런 게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이제 굉장히 지지율이 미미한 군소 후보들, 예. 군소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이뤄졌죠. 2위를 그 유재석 씨가 차지를 하면서 지금 두 후보가 합쳐서 84%, 네. 89%, 네. 예,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나머지 하위권의 네 멤버를 합치면은 13% 정도가 16%, 아, 16% 인가요? 16%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정영도 후보가 3위로 7% 지지율을 얻었었죠. 원래는 보니까 정영돈 후보가 네. 다른 둘 중에 이제 빅2 중에 네. 누군가를 지지하고 킹메이커가 되고 네, 킹메이커가 되고 하던데 네, 갑자기 다른 후보들이 뜬금없이 정영돈 후보를 지지하면서 갑자기 정영돈 후보가 확 떠올랐어요.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네. 바꾸는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마음을 많이 울렸고요. 뭐 무한도전을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을 많이 세웠었어요. 지난 몇 년간. 저 그거 딱 기억나네. 아. 그 레슬링 할 때 정말 약간 감동의 어떤 도가니로 만든 장본인이죠. 본인 입으로 그랬죠. 본인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프로그램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네. 조정 특집 때도 이제 네. 내가 봤어 우리 정말 잘 탔어라거나 시청자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그 안에서 대신해주는 사람이 이때까지 누구였나 보면은 정영돈 후보가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개인기가 있거나 뭐 캐릭터가 엄청 세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가장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가장 그 맥을 잘 짚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차세대 MC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멤버들 중에 유재석 씨 없이 혼자서 메인 MC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정영돈 씨밖에 없죠. 이렇게 정영돈 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이제 네. 밝히시는군요. 그러게 슬슬 본심을 드러내시네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남은 한 명의 후보이기도 하고 제가 왠지 저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어딜 봐서 겹쳐진다. 어딜 봐서. 네. 이건 필연이다. 나는 뭐 굳이 이렇게 의식의 네. 흐름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거를 좀 대가면서. 네. 유재석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데 네. 이건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필연 어떤 운명과도 같은 아니 뭐 나머지 박명수도 있고 네. 비록 떨어졌지만 이제 지금 남은 후보 셋 아닌가요 지금? 네, 셋이죠. 네. 네.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은 그건 사표가 되겠죠. 일단 네. 사표라기보단 지지를 할 수 없겠죠. 기권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 그 여러 좀 그 진보적인 전당은 그 단일 %의 지지율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하하가 2%의 지지율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명수라든지 정준하 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지지율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라거나 소중함이랄까 이런 거를 잘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그러네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저는 좀 그런 그 군소 전당들의 네. 그 1%의 소중한 지지율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강조가 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정영돈 후보 네. 그래서 좀 약간 적은 지지율이지만 모여서 네. 어떤 뜻을 모으고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신화 같은 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걸 그걸 굉장히 좋게 보고 네. 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지를 하시죠. 아니 근데 이게 운명적으로 이게 뭔가 유재석과 겹쳐지는 어쩔 수 없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누가 안겨주지도 않았는데 받아들여. 뭐라고 멘트를 쳐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근거도 그래서 없이. 뭐 그렇다면 네. 여기서 유재석 후보 검증 공약 검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곤장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문제의식 진단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화장실을 갈 시간까지도 쪼개가면서 네. 그거는 사실 복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이 이렇게 편안해야 녹화도 잘 되고 유재석 후보가 위기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위기다라고 네. 하는 거는
저는 공감만 합니다만은 해법이 틀리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곤장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곤장을 맞고 와가지고 녹화가 잘 되겠습니까? 예. 당근이 없이 무조건 채찍으로만 어떤 공약을 채운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저는 거기서 당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화장실 갔다 오고 싶으시면은 가서 얼마든지 기다리고 정말 있으니까. 딱 적절하게 끊으셨네요. 네. 저 지금 화장실 가려고. 진짜?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잘 다녀오셨나요, 화장실? 네. 이거 얼마나 이 인간적인 방송이에요, 이게. 네, 사실 저도 네. 유 후보의 그 공약은 네. 상당히 좀 마음에 네. 안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유 후보보다 한 수 위의 어떤 후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유재석 후보가 그 초반에 공약 토론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한도전이 좀 위기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시청률이 아니라 웃음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론 박명수가 옆에서 아니다 시청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지점이 되게 네. 이 프로그램의 초심을 되찾자라는 어떤 핵심을 유 후보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곤장을 때린다든지 뭐 변 총량제라든지 이런 거는 뭐 유 후보가 또 나름대로 개그성으로 살려보려고 초반에 이제 했었던, 무모한 네. 도전 시절에 B급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네. 한 저 공약이 아닐까. 뭐 공약들이 아주 잘 나온 후보들은 없어요.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6.4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네. 굉장히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정치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직접 우리가 또 참여를 하고 네. 또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 정말 축제 같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후보들의 합종 연행도 그렇고 네. 뭐 서로 이제 토론 때나 그렇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단일화했다가 네. 뭐 지지 철회했다가 현실 정치를 굉장히 적절히 잘 패러디를 한 것 같아요. 예. 정영도 후보 같은 경우도 표를 얻기 위해서 아이돌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뭐 무한도전 연관 이용권을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선실성 공약을 네. 막 남발하는 네. 이런 식으로도 풍자를 했었죠. 특히 대선 때 그 지지 연예인들을 되게 동원한 것처럼 이렇게 네. 거느리는 후보들이 종종 있어요. 네. 뭐 자발적으로 나와서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동원의 부작용으로 토론 때 인피니트의 성규 씨가 폭로를 하면서 지지 철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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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대부분 상당수의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만들어지고 이벤트적인 것들이 많아요. 네. 괜히 시장 가서 어묵을 막 먹는다든지 그렇죠. 할머니 뭐 애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그런 모습은 되게 진심 같아 보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그런 모습은 저거 다 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부분, 네. 자신의 진심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꾸미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보여주기식 정치로만 네. 흘러가는 네. 모습들을 잘 풍자했다고 봅니다. 홍보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국민에게 헌신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바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메이킹 영상을 바로 또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메이킹 네. 영상에서 정말 리얼한 모습이 네. 드러나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비하인드까지 언론이 다뤄주지를 못하니까. 네. 또 하나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이 사전 투표 제도 네. 있잖아요.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예. 신문이나 뭐 뉴스 선관위에서 홍보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홍보 그렇죠. 효과를 무한도전이 해낸 거예요. 네. 뭐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출범한 지 9주년이 된 구력 9년의 예능 프로그램 네. 많이 할 수 있는 네. 어떤 경지가 아니었나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잉여사랑에서도 한 번 더 사전투표지를 홍보하자면 31일인가요? 예, 양일간. 네, 양일간. 신분증만 있으면은 뭐 주민증이나 뭐 여권이나 면허증만 있으면은 그 투표소가 각 지역마다 설치됩니다. 자기가 어느 동네 사는지와 관계없이 아무데나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서울 시민이 어디 부산에 놀러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시장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몇 년 전까지 20대 아니었습니까? 이제 늘 하는 말이 몇 년 전. 네. 2년 전이죠. 2년 네. 전까지 20대였는데 네. 20대 뭐 견자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견자론. 네. 예. 잠깐 생각했습니다. 견자가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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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20대들 뭐 공부하랴 자격증 따라 뭐 알바하랴 뭐 그 학자금 대출 갚으랴 굉장히 바쁘거든요. 좀 20대 투표율도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나는 이 세대 투표율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번에 무한도전 투표할 때 되게 좋았었던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10대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세월호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했던
세대도 바로 10대들이었고 미국 쇠고기 네. 수입 반대 집회도 그렇죠. 고등학생 10대들로부터 이제 네, 시작이 맞아요. 됐죠. 거기서 시발이 됐죠. 실제로 그 10대들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발언에 대한 그 열망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제도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무한도전 투표를 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되게 뭉클했어요. 그 네. 장면이. 근데 그런 어떤 투표 참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 교육감 선거잖아요. 네. 이게 교육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10대들인데. 사실 학생들이죠. 학생들 네. 본인들인데 네. 학생들 본인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되고 학부모들의 의사만 반영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게요. 이번에 6.4 지방선거뿐 아니라 이제 교육감 선거도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 교육감 선거는 관심이 없는 그 다른 지방선거보다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학교를 다니는 애 학부모가 아니면은 뭐 다들 뭐 고등학교 때 뭐 다들 공부하면서 속으로 욕하면서 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네, 했을 네. 텐데 내가 뺑이 굴렀던 것처럼 네. 그 내 후배들은 그렇게 네.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반듯하게 아, 마무리가 네. 되는 보기 드문 요새. 네. 반듯한 후보 네. 요 3번. 이런 식으로 또 끄내면 나도 또 끄내야 되는데. 목 넘김이 시원한 후보. 2번 서정민입니다. 후보를 목을 넘겨서 뭐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쩌다 보니 이제 각자 지지 후보를 정했잖아요. 네. 만원빵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2만원 따가줬잖아요, 그때. 지지율 꼴찌인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원빵을 한다라는 거는 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저만 좀 이상한 놈이 돼가면서 보면은 몹쓸 놈이 돼가지고 아니 갑자기 보세요. 제가 후보는 정영돈 후보를 지지하는데 네. 당선은 뭐 유재석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표리 부동한 사람으로 네. 보이겠습니까?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네, 예.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네. 네. 그거는 이제 관두고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투표 요거. 우리끼리. 댓글. 아니 무슨 자, 잠깐만요. 오늘 네. 이거 얘기 다 끝난 건가요? 무한도전은? 끝난 거 아닌가요? 이쯤 했으면 됐지. 네. 저는 이게 더 관심이 있고 이게 좀 물회 얘기를. 얘기해야지 물회. 난 물에 싫더라고요. 물회 보셨어요? 물에는 뭐죠? 그 어디 나오는 거지 물에가? 그왜 그 후보 홍보 영상. 미래 패러디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화제였어요. 나 김영철 싫어 죽겠어요. 그 물의 동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네. 게 지금까지 김영철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걸 보면 김희애가 네. 정말 생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유재석은 네. 그 블랙 폴라티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유재석 씨도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더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 메뚜기라는 별명을 예. 갖고 있었을 시절에는 정말 삐쩍 말랐거든요. 그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짧은 연예 그 매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네. 본 연예인들 중에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광채가 난다라고 느껴진 사람이 한 3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재석이었죠. 되게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 유느님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뒤에서 봤을 때. 갈아타나요? 이제 후보 아니죠. 후보에서? 아니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노원구 주민들도 비슷한 생각일 텐데 홍정국이 잘생겼다고 꼭 홍정국을 지지하느냐. 뭐 얼굴은 홍정국을 뜯어먹어도 뭐 표현은 노회찬에게 던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노회찬이 어때서요? 제가 옛날에 그분을 많이 지지를 하긴 했는데요. 지지하는 후보, 사랑하는 후보라고 해가지고 객관성을 잃으면 안 돼요. 세월호 참사 이후 예능들이 다 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한도전이 비교적 좀 일찍 시작했고, 그다음에 개콘이 이제 내일이 아니죠, 일요일이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제 노안에 이제 날짜 강복도 헷갈리시고. 하여튼 지금 우리 녹화 네. 시점에서 내일 모레 이제 개콘이 다시 네. 재개된다고 해요. 근데 무한도전은 뭔가 지금 MBC 내에서 지금 뉴스도 그렇고 뭔가 다들 세월호 참사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뭔가 많이 변질이 됐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 역할을 뉴스가 못하는 역할을 예능 프로인 네. 무한도전이 해내는 거 아니냐. KBS를 볼 때 점점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정도전을 보면서 네네. 좀 막 대리 네. 만족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MBC에서는 유일하게 네. 무한도전이 또 무한도전 한 프로그램이 거의 MBC 예능국 그 전체의 어떤
그 광고 수익을 책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위에서 아무리 뭐 김태호 PD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시사적인 터치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미우나 고우나 무한도전은 상수로 갖고 가야 되는 프로그램. 네. 브랜드 가치로만 놓고 보면 네. MBC 전체보다 무한도전 이 단일 프로그램 하나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훨씬 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이미 큰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럼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막말로 정말 뭐 김태호 PD나 제작진들이 죄다 퇴사를 해서 이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네. 다른 채널에서 그 네. 멤버들 그대로 데리고 뭔가를 네.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과연 팬들이 배반이다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전혀 아닐 것이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이 시점에서 제가 뭐 이거는 지지 후보 선택 2014의 지지 후보 이런 걸 떠나서 네. 그 무한도전의 그 메인 MC로서의 유재석을 잠깐 칭찬을 하자면은 김태호 PD라는 이제 절대적인 뭐 창조주가 있었지만 그거를 앞에서 정말 실현하는 역할은 유재석이 정말 탁월했다고 봐요. 그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멤버들이 여러 번 좀 흩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원래 항상 잘 되다 보면은 네. 음악하는 밴드도 스타가 되면은 갈등이 생기고 뭐 갈라지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때마다 유재석이 항상 중간에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면서 항상 이 멤버들이 꾸준히 그 공동체처럼 운명 공동체가 돼서 같이 가게끔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맨 처음에 이 선거 특집 할 때도 첫 회에 그 나홀로 살겠다고 가는 멤버는 네. 용서치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런 말도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발언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프로그램이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예. 제가 좀 재미있게 재미있다기보다는 의미있게 보는 부분은 멤버들이 직접 나와서 오프닝에서 어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께 그 위로의 말을 직접 전한 프로그램은 거의 무한도전 정도.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전파가 초 단위로 돈으로 매겨지는 어떤 곳에서 우리 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같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한도전의 힘을 가장 큰 힘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대중들의 정서에 같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정말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공감이 돼서 그렇게 멤버들의 입으로 직접 그 애도를 표하는 것과 아니면 뭐 어떤 연출된 그 카메라의 샷을 받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네. 쇼와 네. 차이가 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니, 저 이쪽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네. 요즘 계속 그런 분들이 보는데. 워낙 많으셔가지고 네, 카메라 앞에서 네. 우리 잉여사롱도 이렇게 보면서 이를 넣고 힐링이 되고 웃음도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제2의 무한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 썰전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무한도전으로 너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썰전 아니야. 예. 무한도전으로 가야 돼 우리 컨셉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프로그램의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메인 MC를 앉혀놔야 되느냐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여기까지 그 아무런 준비 없이 이어져 온 것 자체가 네. 무한도전 네. 아닌가요? 네. 거의 테이블 위에 무한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악플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잠깐. 왜요? 눈물이 안 고여서 예, 사과드립니다. 선거 관련된 음악이라고 하면은 좀 고르기 어려우실 엔딩곡. 것 같은데 초치기 선곡을 해왔습니다. 근데 뭐 너무 몰아가지지 초치기는 내 마고요. 컨셉인데. 네, 초치기고. 네. 저는 이런 가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권신월 씨의 선거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노래도 생전 처음 들어보고요. 가사가 굉장히 뜻이 깊고요. 본인이 이제 거기에 앨범 소개란에 써놓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몰랐습니다. 세상을 그저 비관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낙선시키기 바란다. 꼭 투표로 말하길 바란다. 그저 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 음악을 만들었을 뿐이다 라는 글을 남겨서 이 글이 또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잡는 건가?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 손이. 이게 뭔가 이렇게 잡는 거야? 아 이상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잉여사롱만의 새로운 방식. 네. 네. 자, 선전을 네. 기원하면서 자, 파이팅 해봅시다. 자, 파이팅! 파이팅.